내가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불행하고 결국에는 무엇을 유발하느냐? 행동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약 2개월간, 그러니까 8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대한 투자자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는 우슬쩍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늦은 야심한 밤에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되도록이면은 가족과 같이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피곤하다고 지금 잠들고 있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깨워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가족이 같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되게 행복한 시간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그 8강 중에 첫 강의로 어떻게 하면은 부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부의 공식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평상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 자녀들은 좀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조금 잘 살고 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실 겁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아마 노후를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으면은 150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 불행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계속된, 반복된 어떤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제는 웬만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질병이나 뭐 이런 고통으로부터 이렇게 좀 힘들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장기간, 앞으로도 뭐 100년, 뭐 아니면 50년, 70년 이렇게 더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그게 제가 우리 부모님이 지금 100세가 다 돼가시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뭔 소리냐.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시대를 맞이하려면, 제대로 맞이하려면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게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고 또 행복한 가정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오다 보니까 마침 길에 사람들이 쫙 줄 서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이죠. 그래서 아니 이 시간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정말 끝이 안 보였어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걸까 해서 이렇게 딱 봤더니 교회 앞이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무료 급식을 먹기 위해서 그 줄을 서 있었던 겁니다. 이 서울 시내 이 중요한 한복판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삶을 살면서 내일 걱정하고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못 먹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분들의 삶이 왜 이럴까? 그리고 나는 왜 주식 투자가 됐든 재테크가 됐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까? 그에 대한 답을 먼저 얻으셔야 주식 투자가 풀리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고 엉뚱한 걸 여태까지 배워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죠. 저는 지금 이렇게 딱 보고 있잖아요. 보면서 평균 15분에서 20분을 친구가 됐든 친척이 됐든 여러분이 됐든 대화를 나누면은 저는 그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려 98%의 확률로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와이프한테도 제 친구한테도 주변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고 검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말이죠. 근데 그게 다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깜짝깜짝 놀래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알았느냐? 그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았느냐?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식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조금 있다가 말이죠. 보면은 이제 대화 몇 번 나눠보다 보면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는 거냐? 지금 지구상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려 98%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미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 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이미 정해진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되게 섬뜩하죠? 무섭지 않습니까? 정해진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 내가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에 이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더라도 내일이 안 바뀌는 이유가 이게 이미 정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되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잠재의식 속에 지금의 삶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꿔주려면은 리셋을 해야 되겠죠. 아예 끄고서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딱 2%에 있습니다. 2%. 그 2%의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빌 게이츠라든가 워런 버핏이라든가 아니면 성공한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의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99.9%가 아니라 100%다 똑같은 부의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세상을 주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아마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무엇을 할까 이거 생각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할 겁니다. 직장인들은 당연히 직장에 나가서 오늘 하루 이렇게 하고 무의식적으로 차를 타고 그리고 또 직장에 와서 하루의 삶을 살다가 또 들어가고 그게 반복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그럼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도 똑같은 삶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안 바뀝니다. 그거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바꿀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 대한민국에 불행하게도 아무에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주변 친구나 사회로부터 그리고 국가로부터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98%,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98%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불행한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프로그래밍 된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불행하고 속상한 겁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왜 가난하고 꼭 빈곤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될까? 가난과 질병이 대물림 되었던 그 이유가 있고, 주식투자 실패가 반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오늘 이것을 배우셔야 여러분들이 주식투자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테크도 풀리게 되어 있고, 가정도 원활하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싸움 하시는 우리 애의 로망이 뭔지 아세요? 로망이 뭐였는지 아세요? 결혼을 빨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결혼을 빨리 하려고 그러냐 물어보면은 엄마 아빠 같이 사는 게 꿈입니다. 그걸 계속 지금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근데 현실을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죠. 그런데 부부싸움을 합니다. 자식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사회에서도 갈등과 대립이 조장이 됩니다. 직장에 와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잘 바뀌지가 않아요. 왜 안 바뀔까요? 서로 이게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 속에 무려
80% 이상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바꿔주면은 서로 싸움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다투고 싸우는 이유 중에 100%가 뭐가 있냐면은 서로 자기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었던 이 프로그램이 작동이 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편하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끝날 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신다? 거의 없을 겁니다. 다 프로그램된 과거의 삶을 가지고서 오늘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미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가 내일이 되는 거고 그 내일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 이 모습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삶의 모습인 겁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모들은 잘 몰랐습니다. 저희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평범한 집안의 가정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지. 학원 좀 열심히 다녀라. 그리고 나서 뼈 빠지게 공부를 시키고 자기 수입의 50% 이상을 지금은 투자를 해서 자식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안 낳는데요. 한국경제신문에 어제 대문짝만하게 나온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식을 안 낳는 이유가 너무 이 부양해서 애들을 공부시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야지. 스펙도 쌓고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서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강요를 알게 모르게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자라면서 부모의 그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던 애가 유학도 힘들게 보내놓고 좋은 대학도 나왔는데 다 백수로 놀고 있습니다. 취직하기도 너무 힘들어. 잘 안 풀려요. 내 주변에 유학 갔다 온 애들 치고서 제대로 직장에 취직했다는 얘기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고 다른 걸 다 하고 있습니다.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평범한 부모의 가정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본인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교육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그렇게 키운다? 평생 노예로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자수성가하고 성공한 부모의 가정은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상상의 힘, 생각의 힘,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긍정적으로 밝게 살아나갈 수 있는지 그런 세계관도 심어주고 그리고 세상의 법칙, 우주의 법칙을 심지어 가르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창조자로 남아서 세상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올인을 하고 혹시 계신 분이 계시거나 자녀에게 학원 얘기하고 열심히 공부하라 이거 잘못된 교육 방식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마인드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걔한테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느냐? 아주 쉬운 겁니다. 이것은요. 부부싸움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넘어가서 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상대방하고 치고받고 싸우든지 말싸움 하든지 밤새도 술 마시고 싸우든지 이게 끝판이 안 나가지고 이혼을 하고 막 그러는 상태까지도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잠재의식 속에 이미 프로그램된 80%는 절대 바뀌지 않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당사자다. 그러면은 내가 내려놓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은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이 동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놈이 꼭 문제야. 이래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상대방을 완벽하게 포기해서 네가 포기해줘 라고 할 자신이 없으면은 내가 포기해서 내가 변화가 되면은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변화의 시작인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식 간의 갈등도
똑같습니다. 내가 배워오고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봤을 때에는 이 자식이 게임만 하고 있고 딴짓만 하고 있고 애 가지고 술만 마시고 있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 답 나오지 않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의 갈등도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변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부모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제가 보니까 한 40대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이 별로 안 보이셔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젊은 이미 이제 한 50대, 60대 이렇게 7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미 늦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잠재의식 속에 80% 이상이 누적돼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매일 반복적으로 나와가지고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의식, 그게 20%인데 그것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부터 같이 보면하면서 할 겁니다. 사람들은 왜 가난하고 빈곤한 삶을 사는가? 예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억만장자가 돼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멋있게 생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안이 파산해가지고서 알코올 중독에다가 마약 중독으로 찌들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엔 노숙자가 돼버렸죠. 노숙자의 삶을 살다가 우연한 계기가 돼서 이 부의 법칙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가 왔고 그리고 나서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됐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조 단위를 벌어들이고 조 단위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경제적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 딸들을 이제 경제교육을 이렇게 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내가 노숙자 삶을 살 때에 그 마인드가 있었는데 과연 지금의 노숙자들은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는지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 장면을 생생한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물어봅니다. 자, 어렸을 때에 부모로부터 경제교육이나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좀 부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저축하라고 했죠. 그냥 열심히 살라고만 했습니다.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듣다가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똑같고 판박이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문답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티끌모아 뭘까요? 그랬더니 당연히 태산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 수 있을까요? 부자로 살 수 있을까요? 열심히 저축해야죠.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한 게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부자들은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부자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자기가 부자면은 자기 보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예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닫혀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최후의 질문을 던지는데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변화될 생각도 없고 그냥 그게 익숙해 있고 그게 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노숙자들을 한번 이렇게 변화를 시키려고 방송국에서 찾아가가지고 한 달 동안 취재를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미 잠재의식 속에 내장되어 있는 그 생각들이 지배를 하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거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변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내가 변해서 부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이 방법을 가지고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가 가끔 듣는 얘기 중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주변에 보면. 난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도 진짜 열심히 사셨습니다. 근데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는요. 그러니까 부에 대한 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좋은 직장에 간다고 해결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봉 1억짜리가 지금 저축 얼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봉 1억짜리가 저축 얼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금 다 빼고 뭐 하고 하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50만 원 저축하기 힘듭니다. 연봉 1억짜리가요. 그런데 왜냐면 자녀 키우고 먹을 거 쓰고 그냥 그래도 조금 그냥 이렇게 하려면은 뭐 아파트 이거 산 거 뭐 빚으로 샀으니까 그거 좀 갖고 그러면서 자식들 교육시키려면 연봉 1억짜리도 저축하는 게 거의 힘들어요. 왜냐? 제가 연봉 1억 이상 되는 사람들하고 실제로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하고 같이 경제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은행 직원들 중에서 그 지점장들만 모아놓고서 한번 한 적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야기들을 거기서 하시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실되게 자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너무 그때 충격이었어요. 정말 200만 원 저축하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똑같죠. 6명 모였는데 6명이 똑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도 열심히 좋은 직장 나와서 좋은 최고의 직장을 가가지고 살아가는데도 경제적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조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이 부에 대한 법칙이나 이런 것을 공부하고 알았다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재테크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다른 어떤 직장 생활이 됐든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은 해결하고 풀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보통 어린아이일 때에 아이들의 잠재의식은 환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10살, 그러니까 한 10년 안에 아이들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듣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과 없이 다운로드합니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느낌이나 감정까지도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뇌 속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익숙해진 것이 어떤 일을 벌어지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 패러다임이 뭘로 변하는 거냐? 결국에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 습관이 무엇을 만드는 거냐? 행동을 유발하는 거고 그 행동이 결국에는 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 현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만든 거예요? 본인이 만든 거지만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야,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고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놈은 잘 풀려가지고 잘 살고 성공했더라. 그 사람은요, 부모로부터 그게 다운로드 됐지만은 부의 법칙, 어떤 계기가 됐든 부의 법칙에 대한 것을 접하고서 변한 겁니다. 그게 책을 통해서든 방송을 통해서든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든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자기의 결핍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있어.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의 두 쌍둥이 자녀가 자라가지고서 한 사람은 노숙자가 되고 한 사람은 성공한 의학 박사가 됐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기자가 이 두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이런 아버지가 노숙자인데 왜 이런 삶을 사셨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게 뭔데 내가 그럼 뭘 보고 자랐겠어요? 아버지가 이러니까 당연하도 노숙자 되는 게 당연하지. 그걸 당연시 받아들이고 노숙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의학 박사가 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인터뷰하고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그 노숙자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의사가 될 생각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병들고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의사가 돼서 아버지도 고쳐주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변화를 한 거예요. 그 2%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서 받아들이고 변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극단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가정에서도
똑같은 자식들인데 어떤 자식은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 겁니다. 그게 그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인은 결국 뭐에 있었던 거예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많이 물려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결국 생각이 얼마나 가난하냐. 이것이 부와 빈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여러분이 생각한 삶을 살아오신 거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는 중요하지 않죠. 이제부터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제가 이 방법으로 제가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뤘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든 것들을 다 이뤄냈습니다. 정말로요. 눈앞에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공부도 잘 하셨을 것 같고 저보다는 그래도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억울한 거 하나가 있다면은 사람들은 저를 보면은 야, 너는 참 고생 한번 안 하고 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감사하게도. 근데 뭐 정말 세상의 모든 이 스토리가 그렇듯이 상상하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인생의 끝판왕. 저희 자식도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또 제가 잘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항상 말 못한다.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고 그게 충격이 되고 그게 잠재의식에 저장이 되면서 대인 기피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사람하고 어울리지를 잘 못했습니다. 거의 중학교 때까지는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초등학교 때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 신촌하고 이대 그리고 홍대 쪽에서 신문을 팔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신문을 돌렸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알바하고 대학교 때도 역시 뭐 노점을 했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면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의지와 생각에 달려 있다. 얼마나 단순하고 쉽고 간단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느낀다면은 그게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거고 그게 습관을 만드는 거고 그게 행동이 되는 거고 그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대단한 겁니다. 우연치 않게 채널을 돌리다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분 생각 속에서 어느 순간 이런 방송 혹은 이런 내용을 내가 듣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갖고 계셨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게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여러분이 끌어당겼든 제가 끌어당겼든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 위해서 제가 여기에 서 있든 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서 있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경제에서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제가 이미 2년 전에 여러분한테 예언을 하듯이 다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제가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이 한국경제에서 제가 교육하고 방송한다 이것은 저는 무려 17년 전, 18년 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와서 부탁하고 요청했을 때에 거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경제 관계자분이 무려 3년 동안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찾아오셨습니다. 3년. 정말요. 한 달에 한 번씩 3년을 찾아와서 이 방송을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내가 방송을 하게 된다면 한국경제에 가가지고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진실이죠.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현실과 분명한 과거의 내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이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미래는 밝습니다. 왜냐? 내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의 삶을 끌어다가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을 그대로 느끼고 현재에서 실행을 하고 그대로 프로그래밍 시켜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내 지금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왜 사람들은 아픈가?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1986년도에 척추 이 교정사이신 이 분이 너무나 그 트라이애슬론 바이크 이거 경주에 나가고 싶어서 그 경주를 했다가 척추뼈 6개가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 의사들 4명이 모여가지고서 회의를 하고서 이 척추뼈를 빨리 교정하고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고 여차하면 평생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빨리 선택을 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걸을 수 있나요? 천만에 걷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는 있는데 휠체어 생활을 평생 해야 된다. 하지마비가 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사람은 바로 퇴원을 강행을 합니다.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퇴원을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면서 누워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의 뼈는 내가 의식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해서 내가 낫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계속 작업을 하고 되뇌이기 시작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다친 걸 생각하지 않고 미래에 내가 뛰어다니고 걸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과정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그 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거를 완벽하게 생각해내는데 무려 7주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생각을 집중해서 하니까 7주가 지나니까 3시간을 완벽하게 기억을 해가지고서 다른 잡생각을 안 하고서 내가 다 치료됐다. 완벽하게 척추가 붓고 신경회로가 붙는 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느낌과 상상으로. 그랬는데 7주 만에 몸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10주 만에 일어나 걸었습니다. 12주 만에 평상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미국에서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것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은 자기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기침하는 환자 보고서 이거 코로나 걸릴지 모르는데 그 사람 3박 4일 안에 코로나 걸릴 확률 90% 이상입니다. 진짜예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여러분 뇌는요.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합니다. 내가 믿는 그대로 뇌는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게 진짜 맞는 말이 내가 웃고 있고 환하게 있고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으면 내가 그거를 자연스럽게 인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꾸 그게 반복이 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늘 다 산 것처럼 인생을 빡빡 쓰고 있는 그 사람은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부터 안 좋은 일이 또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된다. 하루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약 8만 가지에서 8만 5천 가지를 상상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만 개에서 8만 5천 개를 상상하는데 다 뭘 상상할 거예요? 다 과거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씨, 부채가 얼마인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나? 아침부터 우리 애가 저거 시험을 저거 망쳤네.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몸도 찌부다고 그러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때우고 이거 아니 오늘 내가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다 과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를 시작하니까 미래가 보일 수가 없고 현실이 계속해서 미래가 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미래의 생각을 끌어와서 현실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래가 바로 바뀌어요. 거짓말처럼. 여러분도 아마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집에서도 경험을 하고 다양한 곳에서 경험을 하실 텐데 그 경험을 계속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실험을 했잖아요. 아시죠? 실험한 거. 실험을 제가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너무 삭막해요. 타면은 다 이쪽 보고 있고 이쪽 보고 있고 이러고 있고 휴대폰 계속 이러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가면서 계속 인사를 합니다. 애들한테도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예, 잘 들어가십시오. 계속 인사를 합니다. 이거를 딱 1년 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내리시는 분들은 지금 다 반갑게 서로 다 이야기합니다. 몇 동 몇 층인지 다 알아요, 서로. 어디에 사시죠? 어떻게 다 인사해요. 내릴 때. 전부 다. 아주 보면은 되게 무시무시하게 생기고 산적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는 그거 인사하기도 정말 부담스러워. 한 대 맞을까봐. 근데 그래서 계속 공손하게 인사하니까 처음에는 쳐다보고서 예? 이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90도로 서랍니다. 지금. 진짜로요. 그런데 이거를 반복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변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식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해야 되는 거야. 어른들한테 인사해야 되는 거야. 애들도 다 인사해 만나면은요. 그게 변화의 시작인 겁니다. 내가 변해서 시작하면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 과거의 삶 속에서 파묻혀가지고 힘겨운 삶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왕이면은 즐겁게 긍정적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게 되게 좋잖아요. 가난과 질병이 대물이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인류는 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결핍 DNA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히스토리 99.9% 동일한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결핍 속에서 희망을 본 겁니다. 다 어렵게 태어나고 다 어렵게 정정해서부터 다 그냥 힘들게 이 생활을 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서 이 부의 법칙을 깨닫고 그리 나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에서 다 결핍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결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결핍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살아가면 그게 결핍으로 남아서 그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결핍된 삶을 사는 거고 그 결핍을 활용해가지고서 기회로 노리시면은 그게 부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악조건을 오히려 그 결핍을 긍정적인 기회로 승화시켜서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살아왔을 때 이렇게 힘들었던 걸 보니까 이걸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가지고 사업 아이템으로 잡아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다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핍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생겨난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고 자라면서 내 뇌 속에 자동으로 저장된 것이었지만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것을 우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환점을 오늘 맞이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서 그대로 행동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보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느끼는 것이 곧 진동을 합니다. 그 진동하는 것이 결국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 에너지가 결국에는 무엇을 유발하느냐? 행동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동이 어떻게 된다고요?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진동이에요. 그 진동 자체가 뭐라고요? 에너지인 겁니다. 그 에너지가 결국에는 여러분의 생각인 거고 그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거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니터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고정되어 있는 걸로 보이시죠? 그리고 그냥 딱딱하게 그냥 하나의 물체로 보이시죠? 여러분, 그 앞에 보이는 이 탁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들어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자로 구성된 게 원자로 보이고 원자로 구성된 게 다시 전자로 보이고 전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 속에 핵을 짚어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과학을 다 뒤집어 놓았던 이 학설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게 뭐였던 거예요? 에너지더라. 진동하는 에너지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죽은 사람도 촬영을 했는데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움직이니까 에너지인 거예요. 에너지이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부패를 한다라는 거는 부패에서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에너지화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에너지인 겁니다. 사람의 몸도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순수 에너지입니다. 사람의 몸은요. 그래서 죽으면 순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세상 모든 만물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결국에는 주파수를 맞추게 됩니다. 누구한테요? 내 생각에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된 생각, 불행한 생각, 우울한 생각을 가지면은 그게 계속 에너지가 생성이 돼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은 맨날 잠 못 잤다고, 이 불면증에 걸렸다고, 하루에 커피는 5잔씩 마시면서 불면증 있다고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랑 놀러 가면 어디에 가가지고, 야, 나 잠이 안 와. 가지고 수면제 먹으면서도 잠이 안 온다고 그래. 그리고 또 잠이 안 와, 진짜로요. 보면은 이제 코 골면서 잤는데, 분명히 새벽에 딱 보면은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도 못 잤다, 야. 그 왜 그럴까요? 잤는데도 그거를 느끼는 거, 못 잤다고 느끼는 거는 내 뇌한테 자기가 그렇게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2시간을 자도 바쁘고 나는 개운해. 야,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 너무 개운해. 그럼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럼 아침이 되게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어제 잠을 못 잤지만은 쌩쌩하잖아요. 그 아침에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야, 이거 오늘 우리 우가비 가족들 만날 기분에 이게 설레어서 잠을 못 잤는데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은 개운할 거야. 근데 커피 마시기 개운해요. 그리고 되게 좋아요, 컨디션. 한 10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끌어당기는 겁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기가 돼서 내가 우울한 생각을 갖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우울감이 밀려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눈에 뭐가 보여요? 계속 그 우울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간단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설명을 못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명품백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사고 싶죠? 명품백을 내가 어느 날 봤어요. 근데 그 명품백을 사고 싶은데 못 샀어. 근데 남편이 어느 날 내가 100년 동안 한 30년 동안 모았는데 이거 당신 명품 가방 하나 사. 가지고 백화점이나 어떤 쇼핑몰을 갔습니다. 근데 가가지고서 쇼핑몰에 가가지고서 명품백을 하나 딱 샀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상시 이 아줌마는 눈에 보이지 않던 명품백이 길에 나가는 순간 사람 가방만 보입니다. 가방만 다. 여름철에 선글라스 한번 사봐요. 눈에 사람들이 선글라스만 다 보여. 그 상표하고. 우연치 않게 내가 인생 득템에 따가지고 시계를 샀어. 그러면 길거리 나가면 뭐부터 보여요? 다른 사람 시계 찬 것만 다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게 내가 끌어당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기적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상상하고 생각하느냐, 그게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끌어당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갖고 싶던 그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렬하고 거기에 대한 느낌이 완벽하게 오면서 믿음과 확신이 생긴다. 그러면 분명히 갖게 되실 겁니다. 믿으세요. 자, 명품백 머릿속에 딱 생각하고 있다가 한번 실험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실험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딱 생각하고 그럼 느낀 거, 내가 이게 탁 갖고 이게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1년 안에. 그러면 신랑이 사주든지 남자친구가 누군가가 하여튼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게 다 고리고리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해결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신다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것을 끌어당기셔야 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기면은 빛의 속도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 포르투갈의 리스본 항구에 배 하나가 정박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왜 난리가 났느냐? 경찰들이 오고 부검이가 오고 봤더니 냉동 창고에 사람이 죽어 있네. 그런데 문이 잠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선원의 실수로 그 냉장 창고에 사람이 한 명 들어가 있었는데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한 겁니다. 누가 이걸 갇혔나, 이게 이제 가뒀나 이런 것도 조사하고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게 된 동기가 그 안에 자기가 써놨어요. 그거를.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과정을 해요. 그리고 공간이 되게 넓었습니다. 그 냉동 창고에 와인을 이렇게 실어놔둔 그 배였으니까 영국에다가 이제 실어주고서 이렇게 온 건데. 그런데 그 검시관들이 깜짝 놀랐던 게 도저히 이 사람이 죽을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상 19도. 그런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리학 박사들이.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의 뇌 속에는
냉동 창고에 갇혀서 나는 서서히 고통스럽게 얼어 죽을 것이다. 그걸 또 지가 써놨어. 아니 그분이. 그래서 막 이렇게 써가지고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느끼면은 그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길거리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그 썩은 부패된 음식을 먹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해 봤더니 멀쩡해. 아무렇지도 않아요. 1년 내내 먹었는데도 식중독도 안 걸려. 왜 그럴까요? 이 사람 뇌 속에는 아예 그게 무시돼 있어. 그냥 먹어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것을 생각을 끌어당기면은 그게 빛의 속도로 그렇게 와가지고서 나를 19도의 영상에서도 얼어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결론을 시간이 다 돼서 내려보겠습니다. 부에 대한 법칙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든지 그 목표를 머릿속으로 아주 가볍게 상상만 하셔도 됩니다. 너무 집요하게 하셔도 안 돼요. 그냥 가볍게 뇌 속에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생각해주고 눈에 잘 보이게 써는 것도 좋고 글씨로 화장실 갈 때 한 번씩 보고 그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그거를 그대로 믿고서 느끼시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느낌이 강렬할수록 그거는 거의 100% 현실이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느낌이 강렬해야 돼요. 근데 난 잘 안 이루어져요 이러시는 분들은 그 느낌이 강렬하지 않은 거예요. 자, 100억을 벌고 싶습니다. 그런데 뇌 속에는 벌써 이놈이 장난하는지 알아요. 다. 왜냐면 이게 자기가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는 않고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머릿속으로는 뭐 아니, 설마 그게 내가 될까? 이러면서 그걸 느끼려고 하니 그게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시면은 그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정하시기 바랍니다. 1000억이요?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서 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그거를 느끼고 나서 여러분들이 잠재의식 속에 그 느껴진 그 감정을 그대로 살려서 주변 사람한테, 가족한테, 내 스스로한테 감사하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몸에 배잖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몸에 배잖아요. 그럼 정말 신기하게도 감정이 정화가 되면서 그런 생각과 사고가 계속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막 싸우고 막 저기 막 안 좋은 일로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납작 엎드려서 정말 정중하게 해요. 비웃듯이 아 그래 내가 미안해. 아 내가 잘못했다. 이거는 오히려 두들려 맞는 거고 정중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대방한테. 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자기도 잘못.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가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가졌던 목표라든가 그걸 느끼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놀라운 경험들을 매일매일 하시게 될 겁니다. 직장인들 중에서 나는 4천만 원 연봉이 내 목표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야, 나는 좀 한 단계 승진해가지고 7천만 원만 받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천만 원이면 좋겠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이 7천만 원이라는 뇌 속에 의식을 각인시켜놨기 때문에 7천만 원까지 승진하고 벌 수는 있지만은 그 위에 수많은 기회들이 다가와서 1억, 10억, 100억, 1000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뇌가 작동하는지 아세요? 프로그램에 나는 7천만 원짜리 인생이다. 고정화돼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 직장 속에서 가둬진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고 항상 변하셔야 됩니다. 의식을 변화시키고서 큰 꿈을 좀 황당할 정도로 큰 꿈을 계속 가지고 믿으셔야 돼요. 그대로 그리고 그거를 진행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현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우슬초가 완벽하게 경험하고 실전으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고 또 다른 모든 것들을 할 때, 자녀 교육을 할 때, 그리고 주변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실천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행복한 삶들을
사시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주일 후에 이렇게 또 혹시 뵐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뵐 때는 놀라운 기술적 분석과 대박을 이렇게 잡아내서 매매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 아마 온라인상에서는 최초로 공개를 하는 거가 될 텐데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슬치였습니다. 고맙습니다.